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한자성어를 소개하겠습니다. 관심은 두되 집착은 말아라. 존관심 막집착. 한자 자막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히 이 자식들에게 관심은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착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도 비슷합니다. 내 아이를 더욱 멋지게 키우는 방법, 방임과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절식당을 공양간이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 공양간에서 몇몇 신도님들과 더불어 점심 공양을 하는데 같이 온 6, 7세 아이가 얼마나 나부대는지 밥식기를 들고 이리저리 쏘다니면서 정신없이 장난을 쳐대는 바람에 같이 공양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짜증을 내면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날 생일자 기도가 있어서 공양 후에는 어느 신도님이 올린 케이크를 나눠 먹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어른들은 아예 먹지 못하게 하고 독식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보기에 벌써 고도 비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한마디 했습니다. 얘야, 너무 많이 먹으면 더 뚱뚱해진다. 어른들 데리고 조금만 먹어라. 그러자 옆에 있던 아이의 어머니가 나에게 대들듯이 말했습니다. 아직 젊은 스님이 우리 애에게 왜 그래요? 왜 우리 애 기죽이고 그래요?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는 공부차 그 절을 곧 떠나게 되었는데 20년쯤 지났을 때 멀리서 전해온 소문을 듣고 또 놀랐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성장하여 20대 중후반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심각하게 구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방임해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중도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너무 집착해서 무리하게 닥달하고 체벌하는 등 아이가 자존감을 잃을 정도면 그것은 심하게 구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이를 교육시키지 않아서 천방지축, 똥오줌을 못 가릴 정도면 그것은 방임, 방치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다 큰 문제인데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 자식들의 방임, 방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미성년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제 얘기를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자식 농사 잘 지어야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대고 살기 힘든다는 구실로 자식을 방임, 방치하면 그보다 더 큰 인생의 손실은 없을 것입니다. 아이 없는 스님의 말이라고 가볍게 듣지 말고 법회를 통해서 젊은 시절부터 수백, 수천의 아이를 상대한 전문 카운슬러의 말이라고 받아들이셔서 자식 교육에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이미 자식을 다 키웠다면 손자, 소녀들의 돌봄에 응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에 해당하는 아이를 둔 부모에게 꼭 좀 다들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아이를 방임, 방치하는 유형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교육적 방임입니다. 교육적 방임이라고 하면 사실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예절 교육에서부터 사회의 기초 교범 교육까지입니다. 아이에게는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이는 부모 어른들의 생활에서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말 그대로 어른들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랑 택시를 타더라도 처음 만난 기사랑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나누면 아이들도 그대로 배우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택시 안에서 과자 등 음식물을 섭취하여 그 공간을 지저분하게 하지 않도록 현장 교육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학교에서의 규범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무단결석을 하거나 지각하는 등 학교 규범을 어길 때는 재교육, 3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러한 행위들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작은 일이라고 방치하면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사회 적응이 힘들 뿐만 아니라 사고 뭉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입니다. 신체적 방임입니다. 아이에게 때맞춰 해야 하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이가 손발 씻기 등 위생관리를 등한시하게끔 한다거나 무관심하면 이는 신체적 방임입니다. 밤에 잠 안 자고 돌아다니는 것을 놔둔다거나 말 안 듣는다고 집에서 내쫓는다거나 하면 이 또한 신체적 방임입니다. 이렇게 키웠을 경우에는 큰 후유증이 따라온다는 것을 어른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는 정서적 방임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 친구 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기 딴에는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어른들은 아주 근성으로 듣고 아이들 말이라고 무시해버리는 경우입니다. 또한 아이가 흡연을 하고 음주를 하고 마약을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허용한다면 이 또한 정서적 방임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보는 데서 배우자에게 욕설 하거나 학대하는 것도 정서적 방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정서적 방임을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도 반드시 답습하는 경향이 있으니 잘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제가 3가지 방임을 말씀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많이 줄였습니다. 아이는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그 인격이 형성되어 갑니다. 무대책 방임은 무대책 과보를 불러옵니다. 어쨌든 방임했던 아이가 성년이 되면 반사회적인 인간이 되기 쉽습니다. 아이에게 일정선을 잘 제시해서 자기 조절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 어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을 심하게 구속하는 것도 좋지 않고 아이들을 무관심, 무대책 방임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는 중도의 지혜가 아주 필요합니다. 마치 검은고 줄을 조일 때와 같이 너무 팽팽해서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최상의 좋은 소리는 그 조임을 적당하게 했을 때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덧붙인다면 종교적 방임도 안 됩니다. 일찍부터 아이들에게 불교를 가르치고 불교를 믿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 종교나 믿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로부터 어른으로부터 불교를 잘 배운 아이들은 성년이 되어서도 불교가 삶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훗날 자식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아이를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제 말씀이 아이를 멋지게 키우는 기회이자 방법이 되길 기대합니다. 주위에 구독자 포교 좀 해주시고 공유해 주신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